민주당 MTV 이지은의 직설, 오늘은 특집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구로구입니다. 오늘의 특집 코너의 초대 손님은 바로 구로구 토박이로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4월 2일 재보궐선거 구로구청장 후보가 되신 장인홍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후보 경선 때 여기 MTV 스튜디오 오신 적 있으시죠? 예, 왔습니다. 아마 3차 경선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네.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다시 우리 MTV 스튜디오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감회가 새롭고요. 그때보다 더 넓게 보입니다. 아, 네, 네. 예. 그때는 아마 긴장해가지고 네.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이네요. 예. 네, 네.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셨고 또 이번에는 당원과 시민들이 직접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감회가 더욱 뜻깊고 결과가 더욱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셨던 다른 후보들도 지금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 응원을 해주고 계신 거죠. 네. 정말 3차에 걸친 경선을 했는데요. 약간 우스갯소리하면 지금까지 이런 경선은 없었다.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많이 지지해 주신 당원 여러분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때 함께 경쟁했던 여러 후보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지금은 저를 또 지지해 주시고 제 그 선거 캠프에 같이 함께 오셔가지고 네. 실제 도와주고 계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 전 구청장이었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국힘 소속이었죠. 네네, 국민의힘 소속. 네, 이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인데 왜 사퇴를 한 건가요? 이분이 기업을 하시던 분인데요. 네. 주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구청장이 되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네. 그것을 거부하고 소송을 했지요. 네, 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어쨌든 그 주식을 지킨다고 구청장직을 던져버렸습니다. 구로구민의 삶보다는 돈을 택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네. 40만 구로구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네, 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출마하지 하지 말았어야죠. 말든가. 그렇죠.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십니다.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어쨌든 지금 탄핵 정부가 맞물려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권 교체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선거 신기에 따라서 이 보궐선거를 같이 치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네. 따로 치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4월 2일이니까 네. 아마 정권 교체 신호탄이지 않을까. 네. 구로 교체가 네. 그래서 정권 교체의 디딤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로가 디딤돌이 돼서 네. 정권 교체까지 그리고 네. 내년에 서울 교체까지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장인홍 후보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좀 대신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구로구의 찐 토박이이자 구로구의 모범 구민으로도 유명하신데요. 모범구민.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후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다 키우시기까지 50년 넘게 구로구에 사셨다면서요. 뭐 부모님 말씀으로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살 때 이제 구로에 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지금까지 대략 55년 정도 이렇게 네. 넘게 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도 낳고 우리 아이도 다 구로에 있는 학교 다니고 네, 네. 저도 뭐 물론 구로에서 이제 초중고를 다 다녔죠. 네. 한 55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한 전부 구로의 기억밖에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구로가 고향이죠. 고향이시겠네요. 사실은. 예. 근데 구로구 최고의 애처가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애처가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제 안사람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오랜 기간 시민단체 활동하고 또 뭐 이렇게 정치한다고 또 정당 활동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집안 살림이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이제 안사람이 감당을 해줬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오늘의 저를 있기에 한 네. 가장 그 저를 도와준 사람, 네. 가장 가까운 사람. 뭐 애처가는 좀 뭐 제가 별로 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예.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살고 계신다고. 예, 함께 모시고 산 지가 오래됐고요. 장인어른은 이제 꽤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장모님과 함께 사는데
모신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받고 오히려 있는. 도움을 받고 있고요. 아, 네네. 지금도 장모님하고 이제 저희 안사람하고 애들은 다 분가해서 네네. 결혼하고 하나는 또 독립해서 장모님하고 저희 안사람하고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과 또 정당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활동 해오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에서 이제 구로 시민센터라고요. 네. 시민단체 활동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거기서 상근자로 한 18년 정도 네네. 일을 했고요. 주로 지방자치 관련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18년도 하다가 이제 민주당에 제가 입당을 해서 네. 서울시의원을 2번을 역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할 때에는 주로 지방자치 관련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구로구 의정참여단이라 그래서 구의회 모니터링 감시 활동 이런 것도 네. 하고요.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로구 예산을 분석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공명선거 감시단이라든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총선 시민연대 활동이라고 네네. 뭐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그런 활동들을 오랜 기간 네. 같이 했고 그 활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당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하시면서도 이재명 대표님하고 특별한 그 인연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할 때였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님 1호 공약이 그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고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바뀌었죠. 수도권 외곽 순환 네, 고속도로로. 경기도지사 하실 때인데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서울 외곽이라 그러니까 네. 경기도가 서울의 변방인가 그러네요. 뭐 이런 네, 느낌들을 네.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이제 제시하셨는데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서울시 의회에서 그 당시에 함께 그것을 동의하는데 함께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그것이 고맙다고 네. 도지사 공간에 초청을 해주셔서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감사패도 받고 그랬는데요. 네, 네. 뭐 인연이 또 그 기억이 있으시군요. 선명합니다. 네네. 아니 방금 또 교육위원장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서울시 의원 재선을 했기 때문에 8년인데요. 네. 그중에 6년을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아, 네. 뒤에 마지막 2년은 교육위원장도 했는데요. 그때 많은 현안들이 있었어요. 그 최순실 딸 정유라 네. 사건이라든가 또 뭐 이동관 자녀 그러니까 네. 전에 방통위원장을 잠시 했던 네, 네. 그 자녀 학폭 꼭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었죠, 그죠? 뭐 한유총이라고 네, 유치원 네. 연합회 뭐 그런 사건들 그때 이제 굵직한 사건들이 교육 쪽에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서울시 의회에서 많이 뒷받침하고 이렇게 현실 문제로 만들어 나가고 이럴 때 그때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네. 아니 후보자님께서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셔서 그런지 자녀분들께서도 전부 또 교육자의 길을 걷고 계신다고. 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뭐 이런 길을 가라 저런 길을 가라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네. 어떻게 제가 그런 활동을 해서 그런가 둘 다 지금 그 학교 교사입니다. 아, 큰 아이는 이제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고 네, 네.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네. 교사고 아이들 둘이 다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댓글에서 또 후보님 응원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YK007님께서는 구로 교체와 정권 교체 함께 가면 더 좋겠네요. 장인호 후보님 인상 너무 좋으세요라고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김민균님께서는 장인호 후보님 안녕하세요.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거주한 적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박정환님께서는 네 마포갑 이지은 고고고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마포갑 예. 네, 저 파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거 분야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네네. 그 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로구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대단히 높은데요. 현재 뭐 부동산 경기나 이런 네. 상황이 어려운데 어쨌든 그것을 보다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 문제인데요. 네. 좁은 지역에 네. 많은 분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현재 주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뭐를 어떻게 플러스 요인을 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것을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의 이제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은 이런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고 그 방향이 좀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우리 200% 용적률을 할 수 있다. 근데 네. 갑자기 B라는 사람이 아니야 300%야. 어.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서로 헷갈리죠. 헷갈리고 네. 그런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안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힘을 모으지 못함으로 인해 맞습니다.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네. 좀 더 뒤처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아마 정확한 정보 제공, 그다음 법 제도적 정비를 통한 경제성 향상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돼야 뭔가 주거 환경이 좀 더 신속히 주거 환경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직책을 또 저한테 부여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로구 토박이로서 구로구의 문제,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새로운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정책 과제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로의 정체성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구로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네. 과거의 구로공단, 네. 뭐 벌집촌, 네. 뭐 이런 이미지를 여전히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가 자랑스러운 역사라기보다는 좀 뭔가 숨기고 싶고 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과거 구로공단 이제 정식 명칭은 한국수출산업공단인데 네. 이것이 이제 한강의 기적, 우리 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견차 역할 같은 것을 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왜 우리가 숨기고 그럼요. 그런 역사인가 자랑스러운 역사고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이 네. 구로인데 우리 부모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구로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제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환경 개선의 문제, 또 교육 환경 개선의 문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거든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자녀를 둔 젊은 층들이 이사 오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주거 환경 개선, 교육 환경 개선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구로에서 되게 필요한 아주 절실한 일입니다. 아니 근데 구로의 정체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보통 구로공단 이러면 낙후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세련되고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이미지 탈바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께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수도권 외곽 네. 순환 고속도로로 바꿨잖아요. 네네. 우리가 왜 변방이냐 네, 뭐 그렇죠. 이런 인식처럼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로가 왜 그래야 돼? 옛날에 이렇게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그럼요. 그런 어떤 우리의 의식의 변화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외에도 1호선 전철 지하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뭐 혹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1호선 전철 지하화는 대단히 큰 사업이지요. 네. 아마 특별 법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서울에 보면 전체적인 긴 구간이 있고 우리 구로에서 좀 첫 삽을 뗐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1호선 그 철길로 인해서 좀 단절돼 있고 여러 가지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아까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구로구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구청장이었고 지금도 현재는 서울시장이 이제 그 국민의힘이고 출신이죠. 뭐 네. 정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와 구로구가 국민의힘 이 체제로 있다 보니까 과거 민주당에서 소중하게 갖고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장되고 네. 무시되고 그랬거든요. 네, 네. 협치라든가 마을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네. 이런 사업들이 다 지금 거의 그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복원하고 또 확대 강화하고 이런 것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로구 맞춤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와 더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있으시면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 특히 상인들을 만나다 보면 두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첫째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인생이 너무 맞아요. 어렵고 장사 너무 안 된다. 네네. 두 번째는 싸우지 마라. 나라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네.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또 헌재의 선고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전에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민생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민생 지원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어쨌든 한시바삐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민생 지원금 명목이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네. 것들이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제가 구청장이 되면 구로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이런 기초단체 차원에서나마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시바삐 좀 실행을 해서 좀 이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우리 서민들을 좀 이렇게 그런 힘든 데서 조금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네.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구로구도 그렇고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후보님이 바라시는 구로구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단은 지금은 탄핵 국면이잖아요. 네네. 이것이 한시바삐 빨리 정리를 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좀 그랬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구로 교체,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시바삐 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로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떠나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네.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 네네. 우리 젊은 층들이 사실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환경의 문제와 또 교육 환경의 문제가 사실 그 뒤에 이면에 놓여 있는데요. 이 구로를 그런 젊은 층들이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정말 누구든지 구로로 이사 오고 싶은 네. 그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댓글에서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세상만사님께서 민주당 승리하십시다라고 해주셨고요. 송지연님께서는 새로운 구로 파이팅, 장인홍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YK007님께서 구로구 저도 인연이 깊어요. 새로운 지역 이미지로 더 발전하시길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 선거 때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또 쪼개어서 이렇게 또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M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화이팅, 구로구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M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쌀쌀한 아직 겨울이지만 4월 2일은 봄이지 않습니까? 네. 따뜻한 봄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로구 화이팅 하셔야 돼요. 구로구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지은의 직설 오늘은 세 분의 출연자 분들과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 저는 더 재미있고 풍성한 이야기거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